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도 어쩔 수 있겠어요? 알아야지. 모르면 큰일 나니까요.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자, 천안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저 권리상의 문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등기부가 있고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있는데, 자, 전세권이 제일 먼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여기 지금 말소기준 등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옥션에서 표시한 거지, 이건 권리상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개인적으로 저는 다르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려면 최선순위여야 됩니다. 다른 모든 등기들보다 가장 먼저 이렇게 설정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전부에 대한 전세권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당 요구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경매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면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자,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다시피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면 당연히 그 이유는 전부 선멸이 맞죠. 자, 보시면 그런데 세입자가 있습니다. 전입신고일자가 2014년 12월 2일입니다. 자, 보다시피 전세권과 날짜가 같습니다. 자, 전입신고의 효력은 언제 발효가 되나요? 2길 0시가 발효되는 거죠. 2길 0시. 0시입니다. 즉 2014년 12월 2일날 전입신고를 했다면 2014년 12월 3일 0시에 발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세권은 2014년 12월 2일이니 빠르죠. 그럼 순서가 전세권이 가장 빠르고요. 1번이고 그 다음에 세입자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3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를 한다면 여기 있는 2번이라는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요? 말소기준 권리 이후면 대항력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말소기준 권리니까요. 그 이유는 소멸이니까.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꼭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근저당이 같은 날짜는 모르겠지만 일단 좀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권이 1순위이고 여기가 세입자가 2순위이고 그 다음에 근저당이 3순위인 경우에는, 자, 이 상태에서 판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자, 판례를 제가 띄워놨거든요. 자, 여기는 대법원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대법원 사이트 보이시죠?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판례 검색을 하시면 이 번호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2010 막 900결정이라는 판례인데요. 최선수의 전세권자로서 지위와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서 대항력을 가진 입장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 있는 이 전세권자 박씨와 전입자 박씨는 동일이라는 거예요. 동일. 그러므로 전입신고에 의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전세권에 의한 민법 두 가지 같이 적용받는 그런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두 개가 최선의 전세권 있죠. 그 다음에 대항력 가진 임차인 있죠. 전입신고를 했으니까요.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은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판례문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최선수의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하여 전세권 매각으로 소멸했다 하더라도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는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 낙찰자가 승계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 판례 중에 가장 중요한,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중요한 한 줄은 어디냐면 여기에 쓰진 게 아니라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등기부상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이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등기부상이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없는 상태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1순위 전세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세입자의 전입신고입니다. 근데 3순위가 근저당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1순위가 전세권이 있는 상태에서 2순위가 근저당이 들어왔습니다. 근저당이. 그리고 나서 전입신고 효력이 3번으로 효력이 발휘했다. 3번으로 전입신고 효력이 발휘가 됐다. 그럼 이 경우에는 전세권이 설정이 되고 전입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전세권이 들어오고 근저당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 효력이 들어왔으므로 대항력이 없게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 차이가 바로 이 등기부상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없는 상태라는 뜻인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건은 전세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제3 권리가 들어오기 전에
전입신고를 먼저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발휘가 되는 거죠. 즉 순서상으로 후순위 전입신고인, 후순위죠. 전세권 B에서 후순위인 전입신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항력이 있어서 보증금을 전액 낙찰받지 않으면 낙찰자는 인수하게 되는 그런 물건이 되는 거죠. 후순위 권리인데도 인수해야 되는 특이한 사례가 되므로 이런 물건은 조심하시고 절대 입찰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당연히 이 근저당이 이 전세권과 같은 날짜라면, 같은 날짜로 한다면 2014년 12월 2일 날 근저당 같은 날짜로 한다면 전세권과 근저당도 순위가 있잖아요. 순위 번호를 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또는 등기부상의 접수번호를 보셔야 됩니다. 이 두 개의 순위에서 근저당이 전세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같은 날 근저당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같은 날 전입신고를 했다면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되겠죠. 그러므로 전세권 1번, 근저당 2번, 그 다음에 전입신고하면 3번이 되면 이 경우에는 전세권으로 매각을 소멸한다 하더라도 그 전입신고를 근저당 이음으로 대항력이 없게 되는 거죠. 이거 완전히 다른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전세권과 근저당과 전입신고 이 세 개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구별하셔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좀 내용이 많이 어려운 내용인데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말소기준 권리가 전세권이 맞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세권을 말소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근저당을 말소기준 권리라 보시고요. 그 이전에 있는 세입자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좀 내용이 어렵지만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므로 꼭 익히셔야 됩니다.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카페에 질문 올리세요.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